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종종 제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근래 들어 나온 학회지를 설명해 드리고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으로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논문은 지난달 2020년 1월에 메이오 클리닉 프로시딩의 의학 학회지에서 실린 임상자료 보고 논문인데요. 치매 예방법을 찾기 위해서 2103명의 성인의 뇌 MRI를 찍으면서 분석해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최신 의학 논문이나 임상실험 논문을 소개해드리는 이런 영상이 좋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로 생성되는 모든 수익금은 고아원이나 장학금으로 100% 기부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2,400만 원이 기부되어서 현재 고아원을 짓고 있는데 쓰이고 있으니까 저희 강의를 많이 애청해 주시면 더욱 많은 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치매라고 하면 대부분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아니면 최소한 3위 안에 드는 피하고 싶은 질병일 것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의하면 치매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현재 전 세계에 5천만 명의 환자가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총 818빌리언 달러, 즉 8,180억 달러로서 환화로 환산을 했을 때는 거의 1,00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치매 때문에 생긴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매가 걸릴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의 7가지 위험 요소 중에 한 가지가 환자의 활동성 또는 운동의 감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들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예를 들자 하면 하지 문제가 있어서 휠체어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반신마비가 되어 있으신 그런 분들에게는 치매가 훨씬 많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꼭 이렇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도 일반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활동이 적은 사람들에게서 치매가 더 많이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인과 결과를 밝히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할 때 이렇게 사람의 활동성을 보면 좋겠지만 그게 쉽게 측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운동이나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심폐 기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심폐 기능을 검사해 보면 그것과 치매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높은 심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병이나 혈관성 치매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이 적고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의 대사증후군도 적고 하물며 우울증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높은 심폐 기능은 암의 발생률의 저하에도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논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논문은 지난달 2020년 1월 메이오 클리닉 프로시딩의 학회지에 발표된 임상 자료인데요. 이 연관성을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총 2,103명의 성인에서 심폐 기능과 MRI를 통한 뇌의 그레이 매터라는 회백질의 부피를 비교한 논문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겪는 환자는 뇌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 뇌 중에서도 그레이 매터라는 회백질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환자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감소되어 있다는 것도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성인에서 심폐 기능과 뇌의 회백질의 부피 연관성을 2103명에서 조사를 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런 심폐 기능을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산소 흡입도를 측정을 했고 어떤 사람이 공기를 흡입을 했을 때 그 산소가 피혈중에 들어가는 흡입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소 흡입도가 높다는 것은 폐활량이 높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즉 운동량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산소 흡입도가 one standard deviation 즉 1표준 편차로 높은 사람들은
뇌의 회백질의 부피가 5.31 큐빅 센티미터 높다는 연관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메요 클리닉 프로시딩 학회지에서 나온 이 보고는 심폐 기능이 높을수록 뇌의 부피가 높다는 연관성을 보여주는 논문으로 비록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논문들과 가설들을 볼 때 심폐활량을 늘리는 운동을 했을 때 뇌의 퇴화를 막아주고 뇌의 부피를 유지해 줄 수 있으며 즉 이것은 치매의 위험을 줄여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았으면 어떤 원인과 결과를 줘서 이런 거를 해보니까 치매가 안 걸리더라. 요거를 하니까 치매가 확 걸리더라. 라는 임상실험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임상실험이 어려운 이유는 치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장기간 일이 일어나면서 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원인을 바꾼다고 뚜렷하게 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치매가 없어지는 결과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실험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인과 결과의 논문보다는 연관성을 보여주는 임상 통계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논문은 그동안 공공연히 나왔던 활동성이 높은 사람들이 치매가 덜 온다는 가설에 조금 더 신빙성을 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단순히 이번 말한 것처럼 치매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에도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주기적인 운동을 해서 더욱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운동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살을 빼기 좋은 운동, 심혈관계에 좋은 운동도 리뷰를 했던 적이 몇 개 있었는데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치매에 대한 좀 더 좋은 운동을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딱딱하지만 이런 강의가 어떻게 보면 짧고 간단하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좋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